블랙록의 ETF가 연기되었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레리 핑크의 신호는 아직 보내지지 않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안타깝게 ETF가 연기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살짝, 아주 살짝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게리 겐슬러가 우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SEC가 5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연기했다. 그리고 블랙록의 ETF마저 연기했다. 이런 발표가 연결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승인될 거 기대하신 분 없죠? 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되면 좋지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거겠죠. 하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은 지난주와 다를 게 없어요, 지금. 하지만 펀더멘털은 어떤가요? 명확성이 어느 정도 생겼고 이 ETF의 방향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가격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틀 전에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니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 소송이 걸렸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 기사에 보면 매튜 라이즐리라는 사람이 유니스왑에서 코인을 샀습니다. $10,000 정도. 사기 코인을 샀습니다. 근데 이거 사면 대박 나는 줄 알고 샀다가 누구한테 선동을 당했겠죠?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스왑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사기 코인을 거래하게 해주다니. 중간에서 뚜쟁이 역할을 한 거니까 이놈들도 책임 있다. 이런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기 코인을 상장을 시켰으니까 얘네들도 책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단체로 비슷한 사례를 겪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단체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자, 위기에 몰린 유니스왑 판사의 결정이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바로 유니스왑의 승리 이겨버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유니스왑이 이겼을까? 유니스왑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가 있다고 해도 사기의 주체를 찾을 수가 없다. 코인이 잘못한 거지 유니스왑은 그냥 탈중앙화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유니스왑마저 중앙화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멋쟁이 판사의 이름은 바로 파일라.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분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유니스왑을 잡아들일 일이 아니네. 유니스왑은 탈중앙화고 누구를 어디서 잡아오나. 그리고 어떤 투자 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뚜쟁이 역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놀이터만 빌려준 겁니다. 그것도 탈중앙화로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접속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탈중앙화 플랫폼이기 때문에 판사의 결정은 무죄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소송문에서 판결문에서 사용되어진 스마트 컨트랙은 합법적으로 잘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사용되어진 크립토 상품,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사의 눈에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 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동성 풀에서 사용된 이더리움 그리고 랩드 비트코인
이것들도 상품으로 간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판결이 판례가 된다면 그러면 디파이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탈중앙화된 플랫폼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한 계약이잖아요. 증권 계약이 아닌 겁니다, 이건. 이렇게 이 판사는 판결을 내렸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판사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라. 이 파일라 판사가 바로 코인베이스 소송의 판사이기도 합니다.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의 판사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SEC의 막무가내 주장에 대해서 이 파일라 판사가 SEC한테 면박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왜 막 우기냐? 법의 근거에서 얘기를 좀 해봐. 그리고 이더리움은 증권이야 아니야?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SEC를 보고 한숨을 쉬기도 했던 그러한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코인베이스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거기에 언급된 수많은 코인들, 그 코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법정 공방은 10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인링크 소식을 전합니다. 체인링크가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큰화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런 소식을 발표합니다. 이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10개의 대형 은행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시티뱅크, 어마어마하게 큰 미국의 3대 은행,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BNY 멜론 등 기타 미국의 10개 대형 은행이 팀을 이루어 기존 송금망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금융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마쳤다. 송금 서비스라면 리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스위프트가 가만히 앉아서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존 금융의 여러 다른 주체들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비자가 크레딧 카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뜯어먹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워낙 가능성이 있고 좋은 네트워크를 가졌으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중간에 대행을 해주면서 앞에 손님 받아서 삐끼처럼 손님 받아서 이더리움한테 넘겨주고 이더리움에 새로 출시된 그 지갑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마지막으로 멀천한테 입금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한 몇 주 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스위프트는 기존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것이 CBDC를 단일 원장의 토큰화된 자산과 결합시키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더 낫다. 장기적으로는 CBDC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이 금융망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단일 원장, 중앙화된 그런 금융 서비스라면 CBDC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BDC는 아직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있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벌써 다 잘 돼 있는 기존 블록체인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투명한 트랜잭션을 필요로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스위프트 블록체인 콜라보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은행들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체인링크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체인링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과 아발란체를 이번에 사용했는데요. 이 블록체인에 보내져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펀드가, 코인이
다른 지갑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이 조건에 맞추어서. 그리고 이번에 사용된 프라이빗 체인, 코롬이라는 프라이빗 체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퍼블릭 체인 또는 프라이빗 체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맞는 체인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체인 링크가 연결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몇백 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인이든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사용된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송금을 할 수가 있겠죠. 은행과 은행 간에. 그런데 딱 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이건 리플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 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기존 금융 세력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벌써 시장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자도 자기네들 시스템 안 쓰고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고객들의 트랜잭션 받아다가 뒤에서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스위프트의 파트너가 리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리플의 자매 회사라고 볼 수 있는 R3와 스위프트 간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된 페드나우의 자문으로 또 리플의 기술진이 참여하고도 있습니다. 또 페드나우에서는 헤데라헤시의 드랍이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기존 금융의 행보가 이어질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금융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든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연계해서 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고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는 없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은 비실비실하고 있지만 이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코인 시장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되어져야 할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소송 결과를 통해서 뭔가 명확성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금융 세력들이 함께 묻어가려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응집되어서 때가 되면 팡 하고 터뜨리면서 우리들의 샴페인과 함께 터져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